딱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이승환 대표. 이제는 게시판 다 보여요? 게시판이요? 네, 띄워놓을 수 있죠? 네네. 어떻게 시작하기 전부터 이승환 대표가 난리 났어? 왜요? 뭐 영웅문 설명은 이승환 씨가 제일 잘하는데 언제 올라? 이것도 무슨 얘기야? 영웅문 설명은 이승환 씨가 제일 잘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돈 줘? 하지만 돈을 안 주면 못하죠. 그렇지. 네. 근데 뭐가 무슨 얘기지? 갑자기 이 얘기 왜 다들 거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갑자기 그게 무슨 얘기예요? 몰라. 예전 거가 안 나오나 봐, VOD가. 예전 게? 네. 또 워낙 오래됐으니까. 그게 언제적 얘기예요? 채널 K 생길 때 찍었던 거라 채널 K 오픈하기 전에 영웅문 그거부터 먼저 찍었던 거거든요. 거의 영웅문이나 모든 HTS는 이승환 대표 머릿속에서 나왔다 보면 되죠. 직접 개발할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가르쳐주니 정말 좋은 인재인 거는 분명하다.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스운 인재인가요? 우스운 네? 인재? 우수한 인재가 아니라 우스운 인재군요. 우수한 인재. 우수한 인재. 우스운인 줄 알았습니다. 네, 분명합니다. 네. 오늘 보면 시장에서 또 하나의 하여튼 진실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여튼 코스닥이 또 처음에 충격이지 아침부터. 네. 내추럴엔더텍에 하발이 들어갔어요. 네, 아침부터 들어갔고요. 하발이. 네, 그렇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홈쇼핑도 네. 머리 아플 텐데 왜냐면 환불해주고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CJ 홈쇼핑이 마이너스 5%, 4.59%고요. GS 홈쇼핑이 1.9%. 다른 쇼핑 NS인가 이런 것도 상장돼 있나? NS 홈쇼핑 상장했죠. 며칠 전에. 네. 그런 것도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누가 이걸 다 샀는지 모르죠. 누가 다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홈쇼핑에서 백수를 다 팔았기 때문에 그런 쪽 일단은 그게 아마 NS 홈쇼핑들도 이제 그거 관련된 거 나와 있고 또 이제 환불 절차에 대한 부분은 또 제조사가 먹는 게 있는데 홈쇼핑도 거의 백화점 수준의 마진을 먹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면 이제 많이 먹는 데가 40%까지 먹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한 30% 정도에서 40% 사이 마진을 먹기 때문에 백수 판만큼 이제 토해낸다라고. 이러면 이제 제일 머리 아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누굽니까? 아니 회사야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거죠. 고객센터에서 일하시는 콜센터 분들 불쌍해요. 네네. 엄청 자기가 뭐 잘못한 거 없이 욕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건 좀 잘하게 되는데. 오늘 또 하나 히스트가 현대엘리베이터예요. 쑥 떨어져 올랐다. 이거 뭐 하는 게? 이거 증자 어저께 했나? 어제 이제 증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 좀 잠깐 혹시 아세요 내용을? 네, 현대 엘리베이터는 증자에 대한 쪽 이미 예고가 돼 있었기 때문에. 예고됐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그 정관을 바꿨잖아요. 네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조만간에 증자를 하겠구나라는 그런 내용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충분히 이제 예고가 됐던 반데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 증자에 대한 쪽이었고 아무래도 이제 전일 선거 결과가 전일 선거 결과가 현대엘리베이터랑 무슨 상관이요? 전방도 오늘 움직이고요. 전방도 움직이고 현대 엘리베이터 전방은 우리 그 여당의 그 대표? 네네. 그쪽 사람인가? 네네. 그래서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친인척 관계로 누구랑 엮여 있는. 저기가 저기 뭐라 그래 대북 사업에 대한 또 현대상선 그것도 뭔가 엮여 있어. 네네. 뭐 하여튼 친인척인가는 뭐 엮여 있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나 조카 며느리인가 뭐 그럴 걸? 전방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인 관련주로서 조카 며느리 아니겠네. 뭐지 그럼? 처조카. 네, 처조카. 네. 그래서 이제 저걸로 다 한 패밀리라고 보면 되지. 그쵸. 높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정치인 관련주로 움직이는 거랄게 오늘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네네. 우리는 여기 소통하는 방송이에요. 정말 네네. 채널 K 같은 방송이 없다. 대한민국에. 정말 없어. 전 세계 어디도 없어. 제가 또 모르니까 현정우 회장 외삼촌이 김무성 씨. 예, 맞습니다. 이양용님, 주옥 언니 초대해서 인사이트 들어봅시다. 주옥 언니는 우리 주옥 마영님. 누구야? 마영님 얘기지? 마영님 얘기. 누가 벌써 쓰셨더라고요. 마왕. 키움의 마왕. 마왕님. 오늘 주옥 언니 나오나요? 자꾸 물어보셔. 네. 이거는 주옥 언니의 친인척이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는. 네.
그건 그렇고요. 오늘 시장은 하여튼 정신이 없습니다. 코스피의 코스닥이 지금 묘하게도 동시에 0.61%까지 떨어져 있고요. 오늘 종목별로 살아있는 거는 특별하게 없어요. 제 눈에 띄는 거는 좀, 그거랑 상관없이 네. 하여튼 생명과 그런 거죠. 코롱생명과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한미약품 좀 죽어 있는데요. 그리고 또 바자로 시작하는 것 좀 100%짜리 좀 올라가는 게 눈에 띄는 거. 그 정도가 있습니다. 조선주가 다 같이 어저께 밀렸는데 오늘 현대인포는 좀 강세로 가고 있고요. 어저께 많이 밀렸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이 저는 여전히 운빨이 안 맞아요. 왜요? 저는 올해 하반기에 최대 관심주를 이걸 찍었거든요. 어떤 거? 삼성 SDI. 근데 이거 실적 아주 매력 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우리 키움 형님도 못백을 훅 내렸네. 그래서 좀 봐야 된다는 얘기하는데 어저께 많이 떨어졌잖아요. SDI 같은 경우가 갑자기 그 실적 안 나왔다는 것 때문에 목표가도 훅 떨어뜨리고 다 떨어뜨렸어. 다 떨어뜨렸더라고요. 딴 게 아니라 또 키움 형님도 내렸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저께 4~5% 떨어졌잖아요.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뭐 재미난 주식이 없어요. 그리고 어찌되었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삼성전자가 140만 원대 어저께 이어서 오늘도 좀 반등 시도하고 있는 정도? 그 정도 일단 특징주가 되겠는데요. 요분을 모시고 얘기하고 나서 또 하나씩 털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네, 방송국 스튜디오는 이전했지만 이 프로그램만이 이전할 수 없는 방송이 있어. 코너가 있어. 딱 이 한 분과 얘기를 해야지 한 주가 깔끔히 정리되죠. 이슈가 메인 이슈.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는 분. 바로 이분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오니까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 보랏빛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네. 이 뒤에 딱 김순영 이 글자하고 네. 뒤에 딱 그 같이 매치가 됐을 때 상당히 잘 어울리신다. 뭔가 당신 뒤에는 렛츠고가 나오네. 렛츠고. 렛츠고. 집에 가자는 얘기지. 그런 거지. 집에 가라는 얘기지. 당신 가. 갈까요? 네. 자, 김순영 앵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날이 네. 이게 늘어나시네. 아이고, 이게 늘어나시네. 숫자를 많이 가져갖고. 두 분이 모이면 술 얘기를 항상 하루 종일 가요. 이 나쁜 사람들이야 지금. 술 관련자 아직도 오르니? 요즘에요? 청해는 어떻게 됐고 국순당은 어떻게 됐어? 창에는 요즘에 좀 빠졌어요. 창에 좀 빠졌고 가만히 있고, 국순이는 빠졌나? 국순이도 좀 빠졌네 다.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제가 그거 먹어봤어요. 뭐요? 처음처럼 순하리. 다 드셔봤구나. 저만 처음처럼 먹어봤네. 순하리. 롯데칠성, 롯데칠성. 아니 유자소주. 예. 롯데칠성에서 나오는 유자소주인데 소주계의 허니버터칩. 어디서 나오는 거야? 소주계의 허니버터칩. 롯데칠성에서. 그래서 그 오른다고 햇소리들 하는 거야 지금? 근데 솔직한 얘기로 네. 처음 순하리에 먹어본 결과 저 술 되게 싫어하거든요. 젠장. 저 정말 싫어하는 거죠 술. 네. 근데 술 싫어하는 저도 한 병은 가볍게 먹겠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유자 소주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그 오이 소주, 체리 소주 이런 거 팔았거든요. 네. 그냥 섞어갖고 오이에다 벌써 봐봐. 네. 박승현님이란 분이 사기 힘들다. 네. 그건 맛있더만요. 네. 학령님 괴롭히는 유자 소주 이렇게 하는데 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오늘 어저께 뭐 선거했다 그랬잖아. 네 군데가 세 군데 했죠. 네. 네 군데. 이제 내년이면 어떻게 되지? 한 300명 새 뽑잖아요. 내년 네. 4월에. 네. 하루가 다가오는 거지. 내가 입성하는 거. 내가 입성만 해봐. 먼저 내가 맨날 할 거야. 어디로 가시게요? 하여튼 우리나라 음주 못하게 하는 거. 술 마시는 거 제재하고. 구의원 하시려고요? 일단 상장할 때 심사해갖고 네. 놀자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식들 있잖아. 네. 하여튼 술에 관련된 거다. 네. 상장 폐지시키고. 상장 폐지시키고. 몰라. 나 싫어 그런 것들. 그리고 냄새부터 싫어. 냄새. 극우 혁명당 이런 거예요? 내가 지하철 9호선을 타는데요. 요즘 보면 낮술을 그렇게 마시네. 네네. 어저께 9호선 탔는데 다시 탔는데 그때 술을 취해갖고 술 냄새 나갖고 오버히트 할 뻔했어. 네네. 술 냄새 듣고 나서 짜증나고. 그래서 하여튼 대중 버스 교통버스 못 타게 하는 거 그런 거 할 거야. 나는. 문제는 뭐냐면 유자 소주를 딱 먹으면서 느낀 게 이거는 근데 금방 질린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네. 이게 달지 않았으면 오히려 네. 좀 더 오래 갔을 것 같은데 너무 달아서 유자 소주가 네. 좀 잠깐 반짝하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가 다음 주에 마시고 와서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네. 본론 한번 들어가죠.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해. 잊어버릴 뻔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제가 있다는 걸 잊어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거 네. 준비했어요? 좀 중국 얘기로 결론이 지어지는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삼성의 실적 이제 확정치 나왔고 애플도 실적 나왔고 요거 얘기하고요. 첫 네. 번째로요. 두 번째는
과연 이 요커들이 일본으로 가게 되는 것인가, 네. 그런 우리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에도 좀 얘기를 해보고자 네. 합니다. 지금 각 언론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정리를 해봤는데 애플은 차이나 신드롬이라고 실적에 대해서는 결론을 짓고 있고요. 삼성은 중저가 폰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영업이익 측면에 봤을 때는 반도체 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반도체 쪽은 영업이익 상당히 좀 꽤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플 차트를 좀 봤더니 정말 올해 들어서도 아주 꾸준하게 오른 그런 흐름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생각보다 정말 실적을 잘 내보냈어요. 차이나 그 중국 쪽에서의 애플의 그 뭐라 그럴까 열풍은 네. 무슨 안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정도로 그렇게 나왔던 모양에서 미국을 앞섰다면서요. 네. 그쪽 판매량이요. 그리고 유럽 쪽도 앞서고 이런 힘으로 인해서 애플이 상당히 좀 많이 실적이 좋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삼성 쪽의 흐름세를 보면은 삼성은 전체적으로 그 가이던스와 비슷하게 나왔는데 매출은 절반 이상이 지금 현재 보니까 스마트폰 쪽에서 나오긴 했는데 네. 영업이익은 반도체 쪽의 비중이 더 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이엔드급보다는 중저가 폰에서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나온 게 아닌가 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삼성의 차트보다는 애플의 차트가 좋은 게 확실히 눈에 보이네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본 게 뭐냐면 애플 관련주 주가라고 해가지고 종목들이 정리가 된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슈피겐코리아였어요. 네. 대체 이게 그 나중에 보니까 애플하고 연결을 짓더라고요. 액세서리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 양 앵커님 네. 알려주세요. 맞아요? 애플 관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뭐 딴 거 제가 할 것도 없잖아요. 저는 술 관련주 제가 술을 하나도 안 먹으니까 관심도 같이 드세요. 싫어요. 없는데 슈퍼경 코리아는 제가 여태까지 한 30만 원 정도 제 돈으로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건 제가 인정. 그죠? 그리고 이제 하이마트 내려가도 단독 코너가 있잖아요. 그 단독 코너 갖기가 쉽지 않거든요. 괜히 은근히 비싸잖아요, 솔직히 그거. 그렇죠. 근데 보면 이런 게 있죠. 또 다른 브랜드가 아이페이스 이런 거 많이 쓰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약간 거기 계신 분이 알면 저 또 항의할지 모르겠지만 두 개 비교하면 약간 좀 퀄리티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정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뭐 많이 오른다. 저는 솔직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브랜드력은 왜냐면 아마존 이런 데 들어가도 많이 팔거든요. 여기가 슈피겐코리아고요. 아마존 이게 많이 팔죠. 이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느낌이 딱 와요 보면은 그렇진 않아요. 좀 직접 보고 싶어요. 저는 왜 못 쓰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좀 많이 쓰고 다녔는데. 진짜. 예. 왜 지금은 안 가고. 예. 있어 보면 딱 있어 보이는 건 하죠. 그 정도. 근데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 저는 메롱이다 그러죠. 네. 너무 거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고르는데 오히려 갤럭시 쪽보다는 애플 쪽의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다. 이번 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요즘에 좀 삼성이 언론을 잘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 갤럭시 S6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은데 어제 좀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의 지금 갤럭시 S6와 엣지의 판매량이 애플을 누르고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2분기 쪽 괜찮을까? 여기도 또 반박?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체 다 아파요. 합쳐서. 삼성의 스마트폰. 그래서 스마트 쪽에 1위를 탈환했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서 향후 2분기에는 이렇게 대결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하신 대로 갤럭시 S6 시리즈와 그리고 애플은 스마트워치더라고요. 네. 이쪽에서 좀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아마 판가름을 지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서 사실 아쉬운 게 저는 솔직히 G3 쓰고 있거든요. 네. 예약 판매도 했고 네. 이쁘기도 하고 왓치 쪽 예약 판매를 했다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공인받은 거죠? 네. 뭐로 공인받은 거죠? 예약 판매? 예약 판매 이코는 뭐야? 호갱. 호갱 인증이죠. 호갱년 해줬습니다. 호갱년. 호갱. 그래서 저는 LG 걸 네. 상당히 좋아하는데 참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만년이가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만년이인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이에요. 저는 LG 거 하나 있거든요. 네. 뷰 시리즈가 좋아요. 뷰도 뷰 좋아. 뷰는 시원시원하게 보는 사람 좋아. 그게 뷰가 그 사이즈가 A4 형식이랑 딱 그 사이즈거든요. 네. 그 느낌 좋죠. 네. 네. 근데 이 손가락이 이게 좀 아파요. 계속 보고 있으면. 그래요? 네. 이렇게 같이는 못하는데. 팔아먹어야겠네. 저도 뷰를 계속 가지고 있어요. 예뻐서. 근데 팔아야겠다. 일단 삼성과 애플 사이의 부분들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애플을 사고 삼성을 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애플의 흐름들은 상당히 좋았고 삼성은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오는데 요게 나온 얘기는 실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도움을 주실 얘기 없으세요 혹시? 뭐요?
이쪽 애플이요? 스마트폰 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스마트폰 쪽은 다시 한번 우리 또 이해해야 되는데 전 세계 어느 우리 투자 전략가나 방송인 중에 이렇게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앵커님? 바로 이성훈 대표님. 이성훈 대표가 다시 한번 갤럭시 S6에 대한 사용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용감? 그건 저뿐만 아니고 저도 그래서 혹시 확인해 봤어요. 네. 그 아이폰에서 이번에 갤럭시 S6 엣지 보고 야, 나도 바꿀래라고 하셨던 분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분도 이번에 바꾸려고 했는데 다시 또 망설여진다. 망설여진다.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네. 역시 마찬가지로 뭐 별거 없더라 네네. 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엣지 때문에 좀 예쁘긴 했는데 처음에 디자인이 예뻐서 바꾸려고 했는데 네. 이렇게 뭐 그닥 굳이 이렇게 써보니까 네네. 잠깐 써보니까 네. 별로 그렇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였고 UI나 새로운 기능을 체감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 네. 속도가 뭐 정말 뭐 속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 스마트폰에서 네네. 뭐 다를 바가 없고 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너무 답답하다. 화면이 이게 요 네모 그 박스가 너무 작아서 네. 답답해서 오히려 그런 거를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엣지가 갤럭시 S5보다는 좀 낫겠지만 네. 우리가 기대했던 뭐 사상 최고치 판매, 갤럭시 S 3에 대한 판매량을 뛰어넘는 그런 거는 양으로는 넘을 수는 있겠으나 예. 방송은 너무 좋아. 않다. 우리 방송이 너무 좋아. 존경하는 PD님, 존경하는 PD님, 제 화면은 왼쪽 거 한번 잡아주세요. 이게 나중에 소리까지 나오는 거 있다고 2부 시간 또 테스트 한번 해요. 왼쪽 거요. 네. 요 화면 왼쪽 거. 선수들, 운동 선수들 나와 있는 화면 한번 잡아. 예. 이런 건 잡히나. 네. 오, 깔끔하네. 네. 이게 애플에 뭐 많은 스마트폰 팔린다 안 팔린다 얘기하는데 미국 사람은 점잖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1950억 달러의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그럼 얼마라고 했어요? 200조? 200조. 200조 현금이? 200조 넘죠. 200조 맞아요? 1950억 네네. 달러 200조 정도 돼요. 네. 200조에 지금 현금을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CNN 같은 데가 쓸데없는 종편도 아니고 CNN 같이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인데 네. 이런 걸 계산하네요. 미국에 있죠. 4대 스포츠가 있습니다. 야구 있죠. 축구 있죠. 농구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인기 없지만 아이스하키가 4개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메이저리그 팀이 몇 개였냐면 122개 팀이 있어요. 몽땅 사는데 1200억 달러 산답니다. 그러고 나서도 1000억 달이 또 남는데요. 그게 바로 애플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애플바들이 모여서 돈을 사줬기 때문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삼성은 부러워할 뿐이죠. 삼성은 이 중에 몇 팀에 후원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잖아요. 후원을 하는 회사가 있고 다 사도 돈이 1000억 달러 또 남는 회사가 있다. 그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애플은 좀 뭐라 그럴까요? 이쪽도 제품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게 아닌가. 네. 좀 이렇게 접근이 어려운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번에 실적 나오는 거 보면은 네네. 삼성 좀 열심히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열심히 하셔야죠. 회장 나쁘신데.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일단 요 부분인데 어제 호텔신라 참 많이 빠지더라고요. 호텔신라. 네. 마음 아프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 항공주나 이런 것도 뭐 유가 관련해서도 뭐 네.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요즘에 참 부진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엔화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네. 중국인들이 이쪽에도 몰려가고 있다라는 얘기, 몰려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제가 리포트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리포트 천정훈 연구원이 쓴 리포트인데 천정훈 연구원 네. 우리 투자전략팀의 그렇죠. 또 전전의 또 아래 것. 직접 라인은 아니지만 아래에 있는 친구. 아래 것. 예. 인상도 스머프 같이 생긴 친구 맞죠? 저희는 투더리 스머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표정이 알아내기가 없어. 투더리 똑같은 스머프 아니야. 표정이. 똘똘이 스머프 안경 딱 끼고 똘똘이 스머프라고 이렇게 그 친구도 제목을 능력 있어. 지었어요. 예. 능력 있어. 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사실 23일 날 나왔는데 오히려 이 영향력은 그러니까 관련된 이야기들로 이번 주에 더 확실하게 나온 거였었어요. 요거는 한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직접 일본을 다녀왔더니 정말 중국 사람들 많대요. 많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어딜 가도 많을 거야.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중국의 관광객들이 매력도를 느끼는 데가 이쪽이더라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네. 이런 걸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올해 중국 요커들이 선호하는 여행지 탑10에 일본이 가장 많이 들어있었다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없어요. 미국, 뉴질랜드, 호주 이런 쪽도 네. 지금 중국인들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로 선정이 됐었고요. 네. 그다음 거 보면은 한국과 일본 관광객의 방문 대수 여전히 우리 많아요. 하지만 네. 증가율을 보면 약간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이제 일본 쪽을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빠르게 지금 증가세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천정원 연구원의 그 글을 보면은 일단 중국 정부 쪽에서도 굉장히 밀어주고 있대요. 네. 많이 오라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오히려 우리 쪽에서 사는 제품들보다 그쪽에서 사는 제품들이 네. 더 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국 소비와 관련해서 일본을 네. 좀 중국인들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관련주들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주식을 솔직히 우리나라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 키우면 왜 좋아요? 해외 주식에서도 탑 1등을 하고 있잖아요. 확고한 시장 점유율 1등. 그렇죠. 거기 이 건물에 회장님도 계시고 사장님도 계시니까 네. 이렇게 더 많이 얘기해드려야 네. 돼. 그죠?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증시에서 강했던 종목들을 네. 이렇게 결부해가지고 종목들을 좀 찾아놨더라고요. 시세도 사야겠네. 그렇죠. 저는 그걸 봤는데 그건 없더라고. 아, 그래요? 그거 말고 딱 그럼 뭔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도레 이런 거 사면 되겠죠? 돈키호테 아시죠? 아, 알죠, 그럼. 그쪽에 필수품사로 많이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라옥스라고 해서 면세점. 네. 요거 얘기 나오면서 또 호텔슬라 얘기 같이 또 맞붙어서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비대로 좀 잘 알고 있는 토토. 네. 요거 정말 많이 사간대요, 중국인들이. 네네. 어떻게 들고 가야지 난 너무 궁금해. 그럼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밥솥도 들고 가는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기대도 못 들고 가겠어요. 사가는 건 걱정하지 마세요. 포장 딱 돼 있는데. 사가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고 여기서 네. 보면은 이제 여행주들 중에서 이 HIS라고 얘기 나온 이런 쪽에서의 여행사들도 좀 많이 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중국 소비주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이쪽에서 좀 예.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주가 추이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줬거든요.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직접 천정형을 자랑하더라고. 자기가 직접 찍어온 거라고. 찍어온 거고 그리고 주가치를 보면 제가 다음에 그럼 뉴욕 한복판에서 찍은 거 보여주면 퍽하네. 그래서 주가를 보니까 이렇게 다 지수 대비해서는 더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자랑거리 정도도 안 되죠. 그럼 저 어딜 찍을까요? 그러면 어디 갔다가? 존경하는 피디님, 다시 한번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아, 저는 아까, 그분 맞죠? 천정훈 형은 젊으니까 일본 가니까 신기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채널 K 시청자분들은 신기하지 않아. 그런 얘기 정도는. 그쵸.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어딥니까, 이게? 세계 최고의 백화점이나 런던 헤롯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사람의 90%가 지금 중국 사람입니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저께도. 그러니까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나 몰려 있다는 건데 그분이 외국에 자주 안 가봤네요. 저는 출장 자주 가잖아요. 그거는 솔직히 그래 보통 내용은 좋았는데 네. 포인트가 저한테는 약간 약했어. 약간 디스한다 오늘. 2년 전이었죠. 네. 2년 전에 프랑스 총리가 나와서 중국인들 대해서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요. 네. 네. 하나 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중국 사람 그 얘기는 그것 때문에 호텔이다 뭐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는데 저는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 떨어진다는 뭐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거죠. 제 화면 이제 잡아서 이거 그만 잡아주셔도 됩니다. 네. 네. 1년에요. 나는 여쭤보겠습니다. 까놓고 쉽게 얘기했습니다. 결혼하셨죠? 네. 몇 년쯤에 결혼하셨는지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결혼이 좀 늦어져서 몇 네. 년 안 됐어요. 3년 미만이에요. 외국 가셨죠? 네. 외국 가셨죠? 네. 어머님 세대에 네. 어머니, 아버님, 신혼이 어디로 가셨어요? 제주도. 제주도 가셨죠? 네.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신성일. 예? 신성일 예전에 결혼했을 때 네. 그때 엄청 사회적인 센세이션의 히트였거든요. 워클에서 결혼했어요. 그때 그 양반들 신성이랑 그 누구야 같이 사는 어백란이 어디로 신혼여행 간지 아세요? 너무 오래돼. 온양온천 갔어요. 그 양반들이요. 온양온천 갔다가 해운대 가고 그런 거거든요.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제주도로 간 거예요. 1900 우리나라가 몇 년이냐면 89년인가 우리나라가 해외여행 자유가 됐어요. 89년 1월 1일부터. 그전에는 여행 결례 가면 단수 여권 받고 그랬을 때예요. 그전에 다 제주도 갔어. 90년대 들어서 한 92, 3 처음에 눈치 보거든요. 92, 3년 되면 태국 가고 뭐 이런 데 가거든요. 괌 가고 그러거든요. 지금 다 유럽 가고 요즘 보면 유럽 뭐 칸쿤 이런 데 이런 데 멀리들 가잖아요. 그렇게 많이들 가서 대한민국 사람이 5천만 명 중에 연간 1,500만 명이 외국을 갑니다. 그 1,500 많죠. 복수로 계산해요. 금수니까 3번 가면 3번, 5번 가면 5번. 여기에는 승무원을 제외합니다. 네. 공식 숫자입니다. 중국 사람들을 인구가 14만 8천이잖아요. 호적 빼는 사람, 그렇죠. 호적 있는 사람만. 네. 14만 8천만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1억 명 갔거든요. 중국 사람 중국 정부 예측이 2020년까지 2억 명 간다는 거고요. 업계에서 얘기하는 게 3억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따따블이 떠오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만 어떻게 해요? 일본도 중국도 미국도 다 힘쓰는 거죠. 중국 사람 어디나 나간다는 정도면. 그때 얘기 나올 때 뭐냐면 처음 가는 애들만 와도 2020년까지 넘쳐난다. 그러니까 한 번만 왔다 가는 애들만 와도 한 번만씩만 와도.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만 넘쳐나는 게 아니라 어디다 넘쳐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이네. 걱정 안 해도 되네 이쪽은. 그것 때문에 올라간다를 떠나서 천정은 연구원이 오늘 레포트를 너무 약하게 썼네. 다만 이제 포인트 잘못 잡았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요우커가 되게 중요했는데 호텔 신라 같은 경우도 호텔 매출액이 안 늘잖아요, 더 이상. 왜? 쉽지 않아. 이미 꽉 찼는데 어떻게 늘어? 그럼 지어야 되나? 말씀 잘하셨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리잖아요. 호텔 신라는 이번에 면세점 무조건 따야 돼요. 무조건 따지 않으면 국내에서의 특히 제가 말씀 본사 있죠. 호텔 매출 안 나와요. 장충동에서 레벨을 더 올리기 쉽지 않아요. 1제곱평방미터는 더 늘려도 허가사항이에요. 면세점은 게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따야 되는 게 호텔 신라 입장에서 그게 되면 이제 14만 원씩 오면 다시 가는 걸 반영돼서 갔던 거잖아요. 랩하고 갭상 그게 반영된 주가죠. 그게 근데 보면 현대백화점은 뭐 X예요? 하나는 X예요? 하나가 오늘 또 얘기했잖아. 하나도 한다니까. 63빌딩. 63빌딩 안 되잖아요. 우리 63 쏠게. 우리도 63 쏠게. 그러니까 지금 누가 될지 몰라. 하나도 딴 데 하나 끌어들여갖고 하나랑 SK랑 같이 하지. 갑자기 하나가 현대백화점을 천잡으면 어떡하니? 모두랑 했잖아. 모두랑 했어. 모두랑 하나 더 하지. 현대백화점은 모두랑 하나 했고. 더 잡지. 그리고 이미 거기도 장소가 있잖아요. 현대백화점도. 그러니까 한화랑 아마 SK랑 해갖고 워커에서 가신 분 시내버스 타고 버스 타고 63 와서 하셔도 되는 거고 이게 좀 가능한데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이쪽 같은 경우는 면세점 쪽 같은 경우는 면적을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못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거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은 요우커에서 중국 유통망으로 직접 접근하는 그거죠, 그거. 중요하다.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 그걸 말씀 너무 잘하셨네요. 그래갖고 중국의 춘절 관련주부터 얘기 나온 거가 두 주식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뭐냐면 CJ CJ&M 정말 그 투자해갖고 CJ하고 중국에 사업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MPK잖아요. 솔직히 MPK가 오늘 올라간지 안 하는지 잘 모르는데 MPK를 사람들이 보면 이러잖아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란 걸 알려드릴까요? 오늘 눈물 흘릴 뻔했어요. MPK 때문에. 여태까지 그 피자 하려면 피자에 뭐가 핵심이에요? 피자 토핑? 아니 도우? 도우죠. 빵가루. 밀가루랑 치즈잖아요. 치즈잖아요. 중국에서 혹시 계신 분 한번 알려주세요. 중국 여기 계신 분이요. 일상고래님 아실 것 같네. 6% 중국 여권 소득 6%밖에 안 된다는데 여태까지 작년까지요. 잘 들으세요. 2013년까지 중국에서는 매년 치즈 수요가 수입이요. 다 수입하잖아요. 11% 정도 늘어났어요. 작년에 처음으로 122%가 늘어났네요. 치즈 먹기 시작했네. 끝까지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봐. 왜 이렇게 늘어났냐면 피자를 무조건 먹으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몰랐는데 정확히 몰랐는데 치즈 있잖아요. 그게 골드하고 칼슘이 많다며? 그게 골드하고 먹지는 거 한다며? 저희 어머니가 그래서 그 치즈. 그래 그게 사회적 분위기가 됐대요. 그래서 작년 120% 그러는데 어떻게 먹냐 했더니 뭐 해도 먹지 그래서 피자를 많이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처음 들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처음 들었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내가. 얘네가 빵 만드는 과정을 다 피자 만드는 과정을 다 보여준대요. MPK가 중국에서. 그래서 도우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 그 바깥에 유리 놓고서. 그 미스터 피자 원래 그게 원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하잖아. 그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아직도 이제 더럽다. 그러니까 그 식료 만드는 게 상당히 이제 그 불결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되게 강하고. 그럴 수도 있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미국에서 중국에서 KFC가 잘 됐는가에 대한 쪽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단순하다라는 얘기예요. 미제니까 믿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MPK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에서 현지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MPK가 되는 이유는 믿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도우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재료 공급하는 것까지 다 공개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중국인들에게 상당한 신뢰를 얻고 있다 MPK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게 MPK가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거기다 했는데 문제는 MPK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이런 거죠. 우리가 MPK를 많이 이태하는 건 문근영이었잖아요. 중국에도 그런 배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인기 있는 무슨 국민 여배우 같은 애가 누군지 모르죠. 근데 그러니까 MPK가 됐건 예를 들어서 뭐 그 피자 헛이 됐건 그런 애들이 그런 모델을 세우면서 몇몇 더 먹으면요 훅 가죠. 훅 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여튼 뭐가 뭔지 모르죠. 하여튼 치즈가 늘어난 건 122%는 제가 오늘 눈으로 확인했다. 그것까지 제가 진실입니다, 진실. 근데 피자 얘기는 고르는 얘기는 제가 좀 살을 좀 솔직히 붙인 얘기고요. 치즈가 엄청 많이 먹기 시작한 건 사실이야, 중국 사람들. 아니 확 그냥 믿어지는. 신뢰가 가는, 그거요? 확 땡기는 그런 말씀이세요. 제가 오늘 구글링해서 오늘 찾은 얘기예요.
그 찾아보시면 찾습니다. 그 차이니스 치즈 뭐 컨섬션하고 치면 딱 나와요. 예. 저는 그런 숫자는 엄한 얘기 안 하죠. 제가 무슨 애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이제 다시 말해서 MPK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늘었다. 치즈 수입이 엄청 늘어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러면 영업 전략이 나오는 거네. 이렇게 되면. 네. 아니 가서 미스터 피자가 어떻게 광고를 하고 어떻게 할 거지. 지금 이학년 앵커님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떤 피자 회사가 가더라도. 저라면 저거 뭐죠? 전지현. 응? 전지현은 치킨이지. 전지현은 어때요? 치킨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예쁜 여자 뭐 있을 거예요. 젊은 네, 여자가 네, 있어갖고 네. 중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 사람이 그거 하면 피자 많이 먹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골다공증이랑 단백질이라면 그래요. 그렇죠. 그 예. 칼슘. 예, 단백질도 얘기하던데.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단백질 수입 하여튼 엄청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이 단백질보다 여태까지 좀 지방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튀기고 이런 거 그래갖고 먹겠죠. 소고기 이런 거 많이 수입 늘어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건 제 얘기 아니라 그건 여러분들이 구글링해서요. 중국에서의 프로틴 그런 수요 이런 거 나면 바로 나옵니다, 그건요. 중국인들이 정말 건강을 생각하기 시작했군요. 다시 저는 느꼈어요. 네. 케일 주스 만들어서 팔면 잘 팔립니다. 앞서서 이승원 앵커님은 자꾸 케일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케일 주스. 요즘에 케일에 핫한 게 꽂혀 케일 있거든, 주스라고. 케일은 5년 전에 유행했었지. 5년 전에. 재배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야. 케일은 중국에다가. 그때 우리나라 녹즙기 처음 유기농 나왔을 케일. 때 네. 유명한 거 뭐죠? 저기 휴롬. 휴롬. 휴롬 처음 나왔을 때 케일이 난리 났었지.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휴롬 휴롬 상장할 중국 애들이 거예요. 엄청 가져간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대 품목이 뭐냐면 네. 녹즙기 그게 1등이고 그다음에 밥솥 3등이 지금 공기청정. 거기서도 또 중국에서 청소기 중국에서 한번 내고. 얘기를 하면 또 X되지 또. 아니 그게 아니죠. 중국산 그게 아니라 케일. 중국산 케일은 못 쓴다. 그래서 내가 케일 쓴다는 거죠. 중국산 케일은 못 쓴다. 그럼 왜냐하면 유기농 지하수 채소도 90%가 오염돼 80%가 오염돼. 그래서 얘기하잖아. 수처리 산업 중요하다 그래서 안 했어. 그래서 강원도에서 만든 케일. 해갖고 내가 강원도 케일에서 강케일로 나도 발 담그고. 발 담그고. 저도 발 담글게요. 예. 괜찮네. 예. 네, 좋습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예. 어쨌든 중국에는 참 많은 걸 따져서 먹기 시작했고 네. 자꾸 좀 해외로 나가고 있군요. 예. 여기까지 저는 인사드릴게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앞서 우리 김장님께서 저기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 삼성전자하고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거를 보시면 잠깐 제가 표를 하나 보면 우리 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표를 제가 하나 더 준비해 드렸는데요. 요게 이제 제 화면입니다. 오늘 또 제 화면은 잘 먹히네요. 이거 깔끔한 사람이잖아요. 이게 글로벌 이제 분기별로 나온 거예요. 분기별로 나온 건데요. 이거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조금 더. 또 센스 있는 남자니까 이런 것도 확대 좀 해드려야죠. 오케이 말이에요. 했잖아요. 이게 전 세계 메이커별의 그 수치예요. 삼성 있고 애플 있고 레노버 있고요. 레노버는 아시다시피 모토로라 인수했잖아요. 그 화웨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파란 거가 31.2에서 작년부터 쭉 내려오다가 여기까지 19.6까지 떨어졌다가 이걸 쑥 반등했어요. 24.1로 다시 1등을 했는데 문제는요. 작년 1분기엔 31.2였어요. 그죠? 31.2였는데 여전히 24.1이다. 그래서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시 확고하게 1등을 올라섰다. 그죠? 2분기에는요, 붙었었어요. 19.6으로. 애플이 올라갔다가, 애플이 잠깐 주춤했죠? 그러다 삼성이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보면요, 레노버나 화웨이도 점유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럼 뭐야? 그만큼 그 외의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 외의 것, 여기 없는 것들. 그러니까 뭐 인도메이커라든가 중국의 샤오미나 화웨이, 레노버 많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많은 회사들이 뭐 난립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많이 늘어났다. 일단 이해해 보시죠. 그리고 여기 나온 숫자는요, 정확한 숫자도 있고요. 추정 숫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정확히 밝히질 않아요. 대부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여하튼 이거는 다시 말해서 전체 수량이다. 그죠? 글로벌 스마트폰 전체 수량입니다. 그래서 특정 품목이 아니라 전체 수량이다. 네,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얘기 하나 얘기했고요. 다음 이슈 한번 더 이승원 대표 소개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다음 이슈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엔저? 네. 엔저 얘기 한번 할까요? 엔저 엔저 쇼크인데 아까 얘기한 계속해서 해보죠. 네, 뭐. 그러니까 엔저 쇼크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환율에 대한 쪽에 그 엔화에 대해서 상대적인 강세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경쟁 업종에 있는 거 대표적으로 자동차라든가. 근데 이 자동차는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엔조에도 영향을 받고 지금 유로화에도 영향을 받아갖고 독일 자동차, 일본 자동차에 지금 샌드위치가 돼서 그리고 이제 유가도 낮아졌지 않습니까? 유가도 낮아진 상태에서 굳이 이 뭐 소형차,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쪽을 선호해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다. 그리고 1월달, 2월달, 3월달에 보게 되면 인센티브 25% 지급 이것들이 과연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한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문제는 뭐냐면 며칠 전만 하더라도 작년만 하더라도 소니가 이제 망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랬었죠. 소니가 망했다. 망한다가 아니고 망했다. 이제 소니가 이제 뭐 거의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데 올해 소니 이 엔조의 영향이 얼마나 지금 강력하냐면 죽어가던 소니마저도 지금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 플래그십 모델을 꾸준히 해갖고요. 요즘 일본에서 점점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봤더니. 그러니까 올해 지금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3천억 엔, 그러니까 지금 한 3조 원 가까이, 한 2,700억 엔 정도에 대한 그 2,700억 원 정도의 지금 흑자로 전환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그 영업이익 흑자로 전환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소니가 딴 거 파는 거 없어요. 비디오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디지털 카메라, 플레이스테이션, 맞죠? 플레이스테이션 맞죠? 디카, 그 다음에 거기다가 스마트폰 몇 개. 근데 그 스마트폰 뭐 엑스페리아 뭐 몇 대나 팔렸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일본에서 점유율 좀 올라갔어요. 일본에서 올라간다고 한들. 올라간다고 한들. 그게 나름 또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카메라 쪽에서. LG도 매니아가 있죠. LG들도. 두 명. 근데 그거는 카메라 쪽에서 좀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엔저로 인해서 해외 수출에 대한 쪽이 늘어나고 그거 약간 뭐 더 팔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은 이익 추정치가 4배로 증가시킬 만큼 그러니까요. 엔화에 대한 효과에서 소니마저도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다만 우리한테는 계속해서 불리한 상황에 대한 쪽이 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 이게 참 저희가 이제 여러 작년부터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성훈 대표, 우리가 이제 LG노텍이라든가요. 저기 뭐죠? LG노텍도 그렇고 MC넥스. 그리고 그 뭐죠? 카메라 모듈 얘기 많이 했잖아요. 뭐 나노스, 옵트론텍 뭐 아니 카메라 모듈하고 무인 자동차 하드웨어 MC넥스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하여튼 쓰임새가 카메라 모듈이 많이 쓰인다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하이비전 시스템. 그래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 영상 한번 요번에 그 영상 소리가 난다 그랬는데요. 피디님 제 화면 한번 지금 CNN 뭐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영상 하나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소리 한번 눌러. 소리 어떻게 하면 소리가 나요? 설정이 안 됐는데, 요거는 잠깐 화면 한번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자 CNN에 나오는 게 좀 따끈따끈한 얘기인데요. 경찰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웨어러블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18,000명 중에 20명이 장착 카메라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래서 이게 테이저란 주가가 있어요. 회사가 있거든요. TASAR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주가 레벨업 되는 거. 근데 보면 이게 이제 그만 보겠는데 이제 그만 끄겠는데 이게 제가 보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이게 막 장착이 늘어나고 있다네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경찰이 맨날 과잉한다 그러고 뭐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이게 보면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김 여사 문제하고 싸우기 없어진 게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러잖아요. 블랙박스? 그거잖아요. 뭐 블랙박스라 그래? 뭐라 그래? 블랙박스. 그런 거 똑같이 얘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20%, 미국 경찰이 20% 이걸 장착하고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경찰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찰이 이걸 차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카메라 모듈이나 하는 거 있잖아요. 앞으로 쓰임새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잖아요. 이게 전체 우리나라도 경찰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의경도 엄청 많잖아요. 지금은 의경이 정경이 없어지고 의경으로 바뀌었나? 걔네들. 왜요? 저는 이제 뭐 경찰도 중요하겠지만, 뭐 계속해서 CCTV나 왕창도 화질 좋은 걸로. 화질 좋은 걸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스토리지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내가 하는 거야. 혜택님 어떻게 하셨어요? 혜택님이 이게 건 만드는 회사 맞아요. 경찰이 보면 있잖아요. 전기 충격 확 가고 영화 보면 줄 쭉 나서 그냥 갑자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테이저건. 야, 이분은 정확히 아시네. 혜택님. 대단한 영화만 이런 그 회사 맞습니다. 그 회사 맞아요. 야, 이 회사가 지금 1위 회사예요. 카메라 있잖아요, 이거. 근데 여기 보면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또
SD 카드가 떠들어가는 거잖아. 네. 그잖아. 네. 그래서 하여튼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 무궁무진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찰들도 이거 다 갖고 다녀야죠, 뭐. 그잖아요. 맨날 하면 뭐 서로 잘냈다, 뭐 인권 유린이다 이런 맨날 나오잖아요. 이거 무조건 장착해서 무조건 뭐든지 씻고 다니라고 하면 물론 여기서도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생활 보호나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야 뭐 법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여튼 앞으로 쓰임성 워낙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이슈 한번 더 해보죠. 네. 유승환 대표. 이제 지금 외국계 어쨌든 간에 자금에 대한 유입이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외국계 자금에 대한 그 유입이 주춤거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자금 들어왔던 건 패시브 자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보게 되면 패시브 자금은 뭐냐면 지수를 그냥 추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액티브는 뭐냐면 좀 더 이제 높은 수익률 추구를 위해서 어느 쪽 섹터가 실적이 잘 나는가. 그죠? 거기에다 이제 배분 더 높게 이제 그 자금을 끌고 가는 걸 이제 액티브 펀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에서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 시장에 대한 그 외국계 운용사에 대한 시각을 지금 이렇게 그 조사를 했답니다. 14개 지금 증권사 5개 운용사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국 시장이 매력도가 있느냐에 대한 쪽에서 별로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지금 그 오성식 그 주식부문 대표 같은 경우는 인구 구조 악화 잠재 성장률 하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 그 펀더멘탈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 다만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기업 이익에 대한 증가 그리고 벤치마크 인덱스에 비해서 그동안에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안 눌렸다.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에 대한 그 시가총액만큼 늘려야 되는 상황에 대한 부분 때문에 사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 주로 이제 매수 들어왔다. 그러나 이제 그럼 시장이 급락할 거냐에 대한 조사는 그렇지도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노무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큰 폭의 하락 위험도는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어디가 이제 긍정적이냐면 전 처음 들어본 데인데 지금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 이스트 스프링 자산운용인가요? 나 처음 들었네. 예, 저도 이제 여기 한번 들어보는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는 것 같기도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가물가물한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특이한 얘기를 해줬는데 기업보다도 배당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으로 배당 수익률이 예금 금리를 웃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새로운 매력도에 대한 쪽이 발생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흐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업 실적이 5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더 반등할지 모른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올해 긍정적으로 쓰는 거네. 코스피 고점을 2,400포인트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들 다르니까요. 일단 모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레포트 하나만 한번 짧게 보겠는데요. 저는 이게 요즘 저렇게 왜 오르나 꾸준하게 오르는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걸 제가 다 안 보고 있었네요. 왜냐하면 CJ그룹인데요. 저는 CJ그룹 하면 CJ 얘네만 관심 보고 CJ CGV 올라오는 거면 좀 왜 올라 그랬거든요. 식음료 관련주들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CJ 제일제당으로는 좀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제가 흥미로운 레포트가 하나 있어요. 예, 보는데요. 제목만 보면 뭐 낚일 수밖에 없는 제목인데요. 제 겁니다. 제 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저쪽으로 잡아주세요. 제 거요. 중국 라이신 가격의 반등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라이신 가격이 맨날 오른다고 잘 안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숫자로 보니까 나오네요. 뭐냐니까 중국 라이신 가격이요. 3월 달에 3월 17일 날 킬로그램 8.38 위안을 바닥을 찍어갔고요. 그 다음에 4월에 한 달 만에요. 이게 8.82 위안까지 올랐대요. 킬로그램당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작년 3년 4년 전과는 작년과는 많이 다르다 얘기했고요. 4분기에는 3분기에는 평균이 9.6 위안까지 올라가고요. 물론 이게 실환금융의 주장입니다. 틀리면 이 친구가 혼나야죠. 4분기에는 12위안 정도 또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중국에서도 이제 고기의 수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돼지고기 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해 못하면 제가 월요일 날이나 화요일 날 이거 되는 대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 차트를 여기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보면 중국 최대 사업자 우리 GBT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작년에 정말 감산을 많이 했대요. 작년에 45% 감산했는데 여전히 적자인가 봐요. 그래갖고 또 줄일 수밖에 없대요. 걔네가. 그래서 여하튼 하여튼 CJ 제일제당이 올라가는 거를 전 별로 좀 안 봤거든. 자기 봤었어요? CJ 제일제당 요새? 요즘 봤습니다. 봤어요? 대상하고 CJ 제일제당 풀무원
부터 시작을 해서 오뚜기 뭐 난리도 아니에요. 전원 F&B, 사조 F&B, 사조 시푸드, 사조 산업,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식음료 쪽 관련돼서 이게 상당히 아주 좋은 모습, 동서까지 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동서 같은 경우가 중국 시장 진출을 안 한다고 하는데 안 하는 게 아니더만요. 얘기 들어보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동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상당한 그 조율 중이다. 뭐 이런 그쪽이랑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만든 스틱커피, 우리가 먹는 인스턴트 커피에 대해서 해외에서 엄청난 호평이 지금 계속되고 그러니까요. 교포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네. 없으니까 신기하니까 먹는 거죠. 그래갖고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하여튼 또 하나 이제 굳이 따지자 그러면 이제 음식료라는 거가 CJ제 등 마찬가지 다 원재료 수입하고 이런 거잖아요. 옥수수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보면 다른 데도 대부분이 그렇겠지만 하여튼 워낙 강세되면 항상 음식료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워낙 강세되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고할 만한 얘기도 있을 거다. 근데 하여튼 CJ제일제당은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레포트로 숫자로 확인됐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분들 갖고 혹시 관심 가신 분은 하여튼 저는 CJ제일제당인데 이승원 대표 말했던 다른 주식들도 잘 가고 있다니까 그런 쪽에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해서 깔끔히 끝내야겠고요. 2부에 오늘 또 계속 이어가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